오늘부터 2021년 11월 만해 문학축전, 만해 문예축전 문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대흥 시인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인님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에 도착하셔서 어디서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전남 장흥에 살고 있습니다. 장흥에 놀러 왔는데요. 장흥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주말 근무를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휴가를 내고 나왔는데 일이 많다고 밀린 게 저희가 또 이제 작업실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강진에다가 바닷가에 작업실 하나 구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자가 오늘 또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근데 생각이 거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얘기를 하고 와야 되고 거의 다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를 하셨는데 그거 만나서 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오는데 또 이제 얘기하다가 업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스님,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각자장이에요. 전시를 하는데 못 간 거예요. 또 들렸다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두 군데 들렸다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집사람이 도서관에 근무를 해요. 근데 또 이제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어디 바둑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꼭 가야 된대요. 바둑대회가 거기 있다가 세 군데를 들려가지고 또 이제 딸이 또 살림책 입문을 하는데 딸을 태우고 다시 이제 네 군데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영암에서 이제 딸이 영암에 살림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걸 태워가지고 픽업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밥 먹고 올라오고 오다가 이제 또 처가가 세종시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여기를 먼저 들렸다가 저를 내려주고 집사람 세종시를 가다 따라하고 가고 이제 다시 아침에 태우러 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제 제가 좀 들렸다가 이쪽으로 와서 제가 차를 가지고 있고 자고 아침에 가서 다시 또 픽업해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엄청 했는데 생각보다 멀어요 여기가. 세종시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다 코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천하의 고수 이종록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멀었습니다. 내공이 좀 있긴 하죠. 그게 더 힘들었어요. 선생님 뵙고 식사하면서 여러 얘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 굉장히 좀 구수하시고 아주 좋으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공연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분 시간에 같이 대화 나누는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 하시기 전에 선생님 양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전남 장흥 출생이십니다. 1994년에 창작가 비평으로 등단을 하시고 시집으로는 당신은 북촌에서 온 사람, 귀가 서럽다, 물속의 물, 상처가 나를 살린다,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장편 소설집은 청행이 있고요. 그리고 산문집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운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온다 등 여러 편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으로는 젊은 시인상, 전남 문화상, 조태일 문학상. 근데 조태일 문학상은 1회 받으셨죠? 네,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시 뜨거운 박수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종록 시인을 저는 강의를 좀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을 맡아서 이제 1년 과정하다 보면 특강이 있어요. 거기에 이종록 시인을 잘 안 부른다 사람들이. 왜요? 왜냐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수강생들이 다 쏠려가 버려요. 근데 저는 배짱이 좋아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좋았대요. 저번에 오전 강의가. 그리고 이제 이종록이라는 이 말랑말랑하고 재밌고 유쾌한 강의를 듣다가 저는 제 수업 시간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발을 떱니다. 네. 너무나 냉정하게 말을 좀 하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시 얘기만 하면 대학원 시험들이거든요 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강의를 맡아서 할 때가 있어요.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지금 올해 지금 한 반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잘 안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아무리 시를 이렇게 써라고 해도 자기 습관이 있으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늘 궁리한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시를 쓰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덕담을 많이 하죠. 정동이한테 이제 뭐 배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도 무섭대요. 그런데도 무섭고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궁리를 했어요. 강의 방법을 이제 패턴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막 무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방송국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저는 그 마음속으로 아침마당 촬영하는 기분으로 아침마당은 생방으로 하거든요. 네. 해봤는데 한번 그것은 막 카메라가 진짜 이거 뜨겁습니다. 굉장히 6대 7대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쳐버립니다 아주. 생방인데다가 그리고 새벽 한 5시에 가서 화장을 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8시에 보지만은 5시에 그 화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하고 뭐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그래 좀 그래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래 긴장하지 말자. 방송 찍는 거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빛나는 눈동자들이 그 카메라 6대보다 좀 세요.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은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냥 시청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뭐 제 경험담도 약간만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담 가지고 한 2~3시간 하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 주눅 들어요. 네, 저는 우리 셉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글을 썼습니다. 고2 때부터 글을 쓰고 시인이 되고 싶은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되고 싶었고요. 꿈을 적으라 하길래 시인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시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온 시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언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언어로 지식이 전달되고 그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그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시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 어떤 일보다 인간의 언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처음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서량도 상당히 됐는데 세상에 100일장을 나가면 가장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무했습니다. 쭉 전무하고 그런데 글은 말견하게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쓰기는 했죠. 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보면 상을 받은 아이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최우수는 딱 누가 정해져 있고 보통 최우수, 우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고2 때 제가 이제 6.25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6.25에 대해서 글을 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산문을 썼는데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 아주 잘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체험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밤손님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반란군을 한번 사용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검열에 걸릴란가 싶으면서도 그냥 밤손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양심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저는 중1 때부터 영어를 공부 안 합니다. 좀 저수겠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는 게 어느 정도 잘했냐면 전국에서 1, 2등급을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고요. 그때는 막 전국 일제고사 이런 거 봤거든요. 전국 석차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정도 했는데 3학년 때 담임을 조금 저하고 안 맞는 분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접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쉽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한번 보고 다 아니까. 누구나 그러셨겠지만. 이런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1 때 왜 영어 공부를 하느냐면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선대생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 뒤에 미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미국이.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은 안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영어책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담임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 고강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자 있잖아요. 자, 플라스틱 차를 뒤를 때려요. 처음엔 안 때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맨 100점만 맞다가 갑자기 90점을 맞으니까 차마 안 때리시대요. 그때는. 왜 떨어졌어? 이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절반까지는 제가 100점을 맞아요. 5월달에 일어났으니까. 중간고사까지는. 그 뒤에 시험 볼 때는 이제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참 그 점수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안 보니까. 예. 그리고 그 7과가 그림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 과였는데, 뭐 풀은 뭐 풀밭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안 봅니다. 제가 안 보고 접었어요. 나중에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크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생이 딱 됐는데 이제 6.25라는 뜻을 글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썼는데 제가 거기 잘 썼어요. 어쩌면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작 정도? 나머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애국조회라고 그때 교장 잘못하면 막 2시간까지 하고 막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애국조회 하는데 상을 100일장 대회에서 이번에 경원의 100일장 우수자들 뽑아갖고 하는데 맨 밑에 가작 붙은 거 부르더라고요. 가장 6명 쭉쭉쭉쭉 1학년 몇 번부터 이제 3학년 몇 번까지 쫙 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를 이제 부르는데 이제 또 뭐 우수 상품 이제 끝났죠. 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상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새끼들이 제대로 못 보니 그러면서 이제 딴청을 부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약간 껄렁껄렁했습니다. 신발을 딱 신고 깜짝깜짝 신고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얘들이 툭툭 치는 거예요, 저를. 네, 아이, 너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에이, 좀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비가 이제 똑똑똑 내렸어요, 비가. 근데 이제 왜 너 대답을 안 하네요. 왜 뭐 나를 왜 불러 그랬더니 봤더니 정규식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냥 5번인가 불렀답니다. 근데 안 들렸어요. 왜? 이제 막아버리면 길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듣잖아요. 저는 이제 없다, 이거를 차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우수상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상을 받으면 항상 최고 아니면 잘 안 받습니다. 이상하게 뭐 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신발은 오히려 신었지, 비는 내리지. 그다음에 이제 또 뒤쪽에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쪽에 안 있죠. 모범생들이 앞쪽에 딱 쓰는 것이 항상. 약간 실밥 끊듯이 운동화 끊고 갔죠. 그랬더니 철계단을 올라가는데 미끄러웠어요.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엄마야. 그것이 운명입니다, 이제. 그것이 운명이라는 게. 넘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그냥 올라가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받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6.25라는 게 과연 그렇게 늑대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영어는 잘 서툴러도 뭐 미제니 이런 말을 사용하고 그럴 때니까 이걸로 내가 상을 받았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문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새로운 문사.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름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6.25 상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 학교에서는 도저히 고민이 안 돼서 가출을 해요. 좀 이제 아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아버지하고 어떤 선언을 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는 농고였습니다. 농고를 가면 거기서 1등을 하면은
그 당시에 1억 정도를 줘요. 1억을 2천만 원을 줬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줬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2천만 원 가져와서 닭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죠. 토끼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하면 하면은. 그런데 아버지가 농고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자 그랬더니 그래도 인문계를 나와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학을 안 보내주실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얼굴이 시뻘게 돼갖고 당연히 안 보내줄 거지만 그래도 인문계를 가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고집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꺾여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이번은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딱 선언해버려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아버지 관여 안 하시대요. 날마다 집에 애들 데리고 술 먹어도 한 말씀 안 해줬어요.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재밌게 살았어요. 고등학생. 그렇게 해서 이제 100일장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좀 생겨가지고 이건 길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들이 다니는 학교를 내가 다시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다. 재미도 없고 뭔가 이게 틀에 짜진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했는데 저 혼자 갔으면 안 들어왔을 건데 친구랑 뭐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우리 부산까지 갔는데. 그래서 연락한 게 이제 친구놈이 그때 공장에 다니는 누나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밤새도록 설득을 해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놈이 설득을 당해버리니까 혼자 이제 낯선 곳에서 혼자 있기가 됐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시를 썼어요. 인생에 이제 출가 반대말 가출인데 뒤집으면 이제 출가가 그래서 출가도 됐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를 한 편을 딱 우연히 썼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좀 고전틱한 소녀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눈물이 아니고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인가 이렇게 하면서 딱 썼어요. 4연짜리 시를 딱 썼더니 친구 옆에 짝꿍이 딱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시냐 그래요. 내가 썼어. 그랬더니 거짓말 말해라. 어떻게 이걸 이겼습니까? 이제 전라도 말이에요. 내가 썼어. 그랬더니 이 시가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가 그때 이제 통신사가 연애편지잖아요. 연애편지에 엄청나게 소록이 되면서 히트를 쳤어요, 시가. 히트를 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한영훈도 아니고, 이정도도 아니고, 제 이름을 빼더라고요. 그냥, 네 이름 아니야, 거짓말 했나. 빼버리고 이제, 무명시로 제가 히트를 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럼 내가 시를 좀 잘 쓰나? 그리고 한 달에 한 편을 더 썼어요. 더 썼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시를 잘 쓰구나. 혼자. 그때 뭐 고등학생을 고등학교 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혼자 또 시를 썼더니 또 히트를 쳤어요. 세 번째로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시를 또 써가지고 그 당시에 강주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학생 문예단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투어를 엄청난 아이들 가져 투어를 한 편 딱 하겠어요. 그 제목이 이제 무궁화였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앞에서 6.25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도 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기 그 결성향교에 뭐 충의의 지신 다 있는데, 인의의 지신 다 있지만,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애국심에 불타서, 무궁화라는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신문에 크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니더만요. 그 순간에 자영의 스타가 됐어, 자영의 스타. 왜냐면 보도 못한 듣보잡 이대훈이라는 친구가 다 두고 해본 거니까 얘들은 제가 그만인 거죠. 그 심사위원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 참 눈이 밝으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랬는데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얘들이 툭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제가 또 한 번 했어요.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막 따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왜 안 되냐 또 보냈어요. 또 나온 거예요. 이 신문에 3번 탁 나오는데 마지막 작품은 지금 봐도 아주 상당히 명작인데 진짜 그때 제가 이미 그 시에 혼자 떴는데 그게 사실 시도 아닌 거예요. 떠가지고 이제 나는 시에 확실한 재능이 있다. 혼자 믿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만 갖고 가면 선생님 못 고쳐줘요. 어차피 네, 못 고쳐주고 그때 이제 나는 시를 엄청 잘 쓴 사람이 스스로 돼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 100일장에서 상 받은 걸 싹 모았어요. 싹 모아서 조직을 만드니까 그때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이것밖에 없죠. 학교에서 네, 폭력 서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날마다 패싸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죠. 끈끈하게 잘 잡았죠. 근데 제가 시를 아까 세 편이 아까 지금 신문에서 나왔잖아요.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타의 맛을 봤어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연애 편지가 하루에 5통씩 들어오는 자습방으로.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는 한 50명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한 반 애들이 200만 편지 쓰는 거예요.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방 앞에 여고생들이 새벽씩 있다고. 실제로. 근데 미안하다 오늘 내가 너무 바쁘다. 일자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가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선생님들, 처원 여선생님들 특히 밥 한 끼 하자. 선생님 14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과 그 누님들 이렇게 진짜 줄 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1년 동안 밥을 외식을 했습니다. 고3 때는 바빴어요.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여고생들 막 그 공부 과자를 갖고 오면 또 다 봐줬죠. 산 다 망쳐놓은 거 다 봐주고 시 이렇게 쓰면 안 돼. 신문에 나오세요. 신문에 3번. 악본이잖아요. 시 이렇게 쓰면 안 돼. 고쳐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타의 맛을 일찍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고2 이제 서클 이거 이제 패스하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됐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없죠 이제.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모든 조직을 합법화를 해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 당시까지는 학교에서 인정한 동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칙을 살폈어. 탁 살펴보니까 동아리가 아니고 그냥 서클이죠. 서클 활동을 권장한다고 돼 있어. 이런데 왜 못하게 할까? 찾아갔죠. 그러다 이제 보이스카우트하고 이제 한두 가지는 이제 합법적이라고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간판을 줬죠. 법적으로 동의를 해달라.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아다시피 전부 다 그 위장된 폭력 서클들 아니냐. 우리는 절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판을 줬죠. 교칙들이 되고 했더니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학생이 만든 서클에서 1호입니다. 1호. 우리가 또 그 정도에서 물러나지 않죠. 우리가 글쟁이들은 끈기가 좀 있어요. 그날 그 단판 하나를 짓고 두 번째 또 만났어요. 쌩만 봅시다. 벌벌 떨립니다. 벌벌 떨어요. 제가 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순한 양이잖아요. 이렇게. 순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단판을 짓는 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책을 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200만 쓰십시오. 200이면 얼마 2천 정도 될 거예요. 84년 그때니까. 그것은 다 계획이 있어요. 머릿속에 다 계획을 가지고 갔고요. 200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뭐 쓸돈이 없대 교장이. 그래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지를 내자 그랬어요. 교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지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가 다음 카드가 나오는 거죠. 우리 문제 내는데 돈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돈이 없다고. 근데 이미 이제 그 모든 것은 정보력이 있으면 됩니다. 예, 이게 미래학자들 안 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고. 농담 코스였는데. 진심으로 미래학자들이 대응을 했잖아요. 정보를 가진자가 맞아요. 권력을 친다고. 빅브라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정보? 학교 예산을 다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학교 예산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가 많으니까 성문과 여직원 저녁마다 밥을 사주잖아요. 14일 뒤에 오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줘야. 기다려. 이쁜 여섯이 있으면 1년만 기다려요. 그러고 다닐 때죠.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나 내성적입니다. 많이 내성적입니다. 내성이 많으신 것 그냥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서문과 그 누님들이 학교 예산 중에서 교장이 쓸 수 있는 예산, 그 다음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 그 다음에 기물 파손에 대한 그 예산. 그 당시 이제 저희 학교가 조그만 학교라 기물 파손에 대한 예산이 이제 그 당시 1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유리를 깨면은 학생들한테 돈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걸렸잖아요, 거기서. 다 제가 예산을 다 살펴봤는데 그거 하나가 딱 걸려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 여러분 내일 데모할까요? 그랬어요. 왜요? 학생들이 유리창을 깨거나 책상이 부서졌을 때 학교에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100만 원 돈 주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 진짜 어쩔 줄 몰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다 잘나가면 좀. 쌤 반성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한 말 더 알아봤어. 근데 이제 저는 얘들하고 친해가지고 제가 대만하면 대모해버립니다. 그것을 피를 이어봐 나중에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민주화시가 저희 앞에 들어가요. 실제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 후배들이다.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판을 쳤습니다. 반판합시다 그랬으니까 교장이 한 3분간 말 안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시뻘개져갖고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러자. 그러면 각서를 쓰시오. 각서. 그건 차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월에만 주지 말고 계속 주는 것을 약속합시다. 내가 그건 지키만 보여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악수하고 딱 헤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죠. 나한테 밖에 이제 지도교사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공인 서클을 할 때 조건을 걸더라고요. 제가 조건을 걸어줬어요. 폭력 서클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공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지도교사가 있는 서클만 인정합시다 그랬어요. 지도교사 하나를 또 안부를 또 안 쳤죠 저희가. 그 선생님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밥 많이 삽니다. 예. 지은 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장실에 나오니까 지도교사가 이놈 새끼 뭐하고 왔어? 그러면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내 속이 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지도교사가 무엇을 하느냐? 솔직히 어서 오겠고 가만히 있어. 이분은 또 지도교사로서 채통이 있으니까 협상을 하더만 있고 왜 좀 맞았었다. 큰 소리 지르고 몇 대 맞을래 그러죠. 5대 할까요? 10대 할까요? 10대는 맞았었다 그러죠. 조용히 10대
다 들으려고 엎드렸죠. 이렇게 탁 때리고 거기서 끝입니다 서로. 왜냐하면 거기서 선생님도 더 말하면 안 돼요. 10개 맞았죠. 딱 맞아주고 우리는 50만 원 걷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만 원을 한 10년간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해마다 문집을 내려고 이대문 선배가 가서 교장원 단판 지어갖고 50만 원씩 주고 문화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 된 거예요. 참 그쪽 사이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화전을 하는데요. 돈도 있거든요. 시화전 하잖아요. 시화전 하는데 머리를 좀 썼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술 동아리 애들을 불렀어요. 호랑이가 너하고 시화전 하자. 우리 그 서로 이렇게 해서 하자. 합의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제가 그랬죠. 너만이 아니라 너희 선배들까지 다 참여해서 하자. 그때 이제 화가로 이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민미회 회장도 있던 뭐 박진아 아니라 이런 분부터 싹 제가 간판을 줬죠. 그래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시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화가 한 분이 이제 우리는 이미 시인인 거예요. 거기서는 1대1로 시화를 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사무사에서. 하루에 200~300명이 왔습니다. 200~300명이 와버리면 꽉 차버려요 그냥. 거기 안 와본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교장 선생님도 우리 5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이제 흐뭇해진 거예요. 학교의 어떤 것을 빛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시화를 또 그런 것을 또 이제 교무실 복도에다 걸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뒤에는 이제 그 수많은 이제 노비가 있었겠죠. 저녁을 하루 이틀 샀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화를 한 달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 시간을 잊어먹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한 20년 가까이 돼서 누가 가져가냐. 그것을 노리는 여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네, 진짜로. 뭐, 그랬습니다. 아쉽게 반복해 써가지고, 날짜가 흐르는 날이면 편지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그림도 잘 그려졌고. 나중에 그것은 시화 철거 마지막 날 제 동기 그림 그림에 하나 있는데 그 애가 그것을 가져갔다. 근데 걔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됐어. 참 줄 한 말도 못하고. 그때 이제 그 여고생들이 달라고 막 그랬을 때 참 그중에 골라서 줬으면 제가 이제 또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아쉽게 그 친구가 훔쳐가고 그 친구는 얼마나 욕심이 났습니다. 별것 아닌데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 그런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정말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일례시를 한 250편씩 썼어요. 250편씩 쓰고 그냥 제가 말 안 한다 했잖아요. 아이 참 말하지 말 쎄다고 말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50편 정도 써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은 뭐 생각할 수 없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장에 들어가요. 공장 생활을 합니다. 화공약품 공장에 들어가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 했어야 될 일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환각이 심해가지고 이 지붕이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좁혀옵니다. 잠을 못 자고요.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신나 톨루엔 이런 것이 이제 지하 밀폐된 공간을 작업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 다 끝난 뒤에 이제 페인트 그 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하루에 한 300개씩 페인트 칠하고 이제 끝내요. 일과를. 그러니까는 거의 이렇게 이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큰 거시기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혼자 서울에 가서 이제 공장생활 하니까 비길 때도 하나도 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장생활을 2년 하면서 한 번 시를 포기할 뻔했어요. 저는 실습이 너무 좋았어요, 좋기는. 근데 포기할 뻔한 게 그 당시 이제 이미 박노현이나 이런 사람 나왔고 노동시를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생 다니던 이제 선배들하고
어떤 이제 학습을 좀 했죠. 근데 건전한 학습들입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 같은 거 했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스터디 보이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시를 쓴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썼잖아요. 혼자 쓰다 보니까 저는 잘 쓴다고 투고도 해보고 그랬는데 기껏 뭐 고등학교 때 책으로 제가 나왔던 샘터 시조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 샘터 시조상. 6월달에 하는 거. 그러니까 매달 뽑아요. 5명을 뽑아가지고 장원을 신춘문예식으로 뽑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지 한번 뽑혀갖고 나왔는데, 야, 그 당시에는 놀라운 게, 저는 시를 겁나 잘 쓴 줄 알았다니까. 딱 나오니까는 전국에서 펜팔이 막 들어오고, 자음도 지금 넘쳐서 지금 미치겠는데, 관리가 안 돼요, 조금. 그러는데, 전국에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시인들이 같이 활동하자, 뭐. 선생님은 그럼 그쪽에서 혼자 활동하시냐, 혹은 어떤 그룹이 있냐. 막 지금도 이름은 아는 모님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동인 활동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공장 생활을 하고 2년 이렇게 이제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학교에서 50만 원 받았다 했잖아요. 제가 공장 생활할 때 첫 봉급이 8만 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한 50만 원 정도는 그냥 학교장님하고 주시오 할 정도 되는데, 이제 월급 8만 원 받으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전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나랑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비가 새요. 그 기숙사인데 비가 쭉쭉쭉 새가지고 방바닥에 이제 이 정도 물이 찹니다. 근데 이제 잠잘 데가 없잖아요. 이제 공장 바닥에서 자기도 하는데 이제 꾀를 씁니다. 그래서 하우스 비닐을 사다가 형광등을 저기 위에서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우스 비닐이 이렇게 되니까는 그 아래가 이제 물이 이렇게 차도 장마가 쳐도 옷은 안 젖어요. 참 그 기술이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참 큰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망적이고 이것을 정말 극복하고 싶었어요. 극복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서울 예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예전을 갔죠. 네,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다 가니까 또 아까 들었죠. 제가 2년간 지금 삼수가 됐잖아요. 어찌됐든 공장에 가면서 후배들이 이제 엄청 나왔겠죠. 거기다가 제가 아까 그런 약간 신화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네, 제 말이랑 뭐 다 따라올 애들이 한쭉 있죠. 제가 서울예전 간다니까 애들이 다 서울예전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12명이 시험을 보러 간 근데 거기서 저하고 2년 후배 하나하고 둘이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고 이제 서울예전 다녔어요. 다녔는데 저는 이제 학비를 이제 벌어야 되니까 이제 뭐 저녁 아르바이트는 학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가 58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싸더라고요. 지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서울이 비쌌습니다. 사립이고. 네. 비싸가지고 57만, 58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벌려면은 어지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입니다. 88년부터 때라. 그때 이제 일당쟁이들이 초보가 8,000원이었습니다. 초보가 8,000원이었는데, 저는 이제 일을 겨울부터 해가지고 이제 빨리 인정을 받았어요. 제 일당이 13,000원 정도. 그 당시에. 하는데, 방학이 딱 되면 서울예전 좋은 게 창작 실습 시간을 줍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시간, 시 강의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시간 봐버리네요. 그냥 가정. 창작 실습 시간을 줘가지고 6월 한 달이 방학이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7, 8월이 방학인데 창작을 해오라 교수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6월부터 거의 방학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5월 정도부터 알아봐요. 일자예요.
급하다 봐가지고 이제 좀 일단 실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저는 전기하고 자동차에 들어갔었는데 그쪽 일을 이제 한번 이제 일단 실린 것이 뭐냐면 이제 고압 만지는 일을 하는 것하고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전선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케이블 텔링이라고 전문 용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까는데 당겨서 깔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것은 무게가 이 정도가 1kg, 1kg 이상 나갑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이제 어저였거든요. 군데군데 사가지고 쭉 당기는 거예요. 한 1kg 정도씩. 그 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손이 이렇게 부어요. 손이 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고심한 일이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첫 방학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 안 둔 것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조금 굉장히 다른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교 분위기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 당시 용어를 이렇게 지금 저는 전혀 아니고 아까 6.25 얘기하고 아까 무궁화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혹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잠깐 어떤 용어를 쓰냐면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면서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어떤 곳이 아닌 거. 제가 보기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용어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순반동들이 있는 학교를 내가 왜 다닌다. 그래서 형들이 깜짝 놀래버리고 깜짝 놀래버리고 사정을 하고 한 학기만 더 다녀. 근데 나는 도저히 배울 곳이 없다. 저들에게 그랬죠. 그랬더니 오히려 적들로부터 배워라. 그런 제안을 하고 한 학기만 다니고 네가 그만둔다 하면 그 다음에 그때는 안 말리마. 그것 하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는 굉장히 공부를 이 성의 머리가 천재적인 애들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보통 100일장을 전국 100일장 다 휩쓸어버린 애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참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러지만 저도 지방에 살지만 지방지 신춘문예 정도를 그냥 장학금 받았다고 표현해요. 너 이번에 장학금 받다며? 사람 맥주 한잔 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간 20, 30년이 하잖아요.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는 또 레벨이 딱 있어요. 자기들끼리 공부가 이미 서로 작품 학교를 계속 통해가지고 등단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등단해서 이쪽은. 근데도 저희한테는 꼼짝 못해요. 법능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발표할 작품 갖고 와서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방학 3개월 동안 나는 일해야 되는데 책을 읽고 와버리면 꿀을 읽고 와버릴까. 걱정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학교를 다시 다니기로 하고 나서 제가 일을 다니면서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하루에 3권만 읽자 생각을 했습니다.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면 이제 시집은 딱 정해놓고 지하철을 1시간 타거든요.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지하철 1시간 탑니다. 그때 타고 갈 때 1시간 한 권, 올 때 한 권 이렇게 읽었어요. 시집 2권을 들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하고 이제 철학서를 2권 정도는 이제 쪼개서 읽어요. 소설을 너무 빨리 읽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철학서는 하루에 한 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반쯤씩 쪼개서 읽어요. 예, 다음에 이제 12시까지 잘 때까지 보통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자면 보통 하루에 한 2~3권을 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서로 보니까는 3개월 동안 한 100권 거의 읽었더라고요. 어찌됐든. 예. 그렇게 읽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갔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애들이 책을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한 400번씩은 보고 올 줄 알았어요. 책을. 그잖아요. 뭐 일도 안 다니 책이나 보면 되지. 뭐. 아마 하루에 종일 읽으면 하루에 몇 번 읽죠. 시집 같은 거 읽으면. 툭툭툭 읽으면.
거기서 이제 서울에 좀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오기현 선생님이 계셨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직위법을 7문제로 써요. 근데 생각보다 못 쓰겠대.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직위법 공부를 합니다. 아, 이게 기본인데 난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시를 잘 쓴다고 스스로 여겼던 본인이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안 써지더라고요. 화가 나서 하는 시집들 가서 잘 나간다는 시인의 시집 보니까는 너무나 직위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일을 안 놓고 직위법 연습을 합니다. 매일 50문장 썼어요. 매일 50문장 써가지고 그렇게 쓰고 나서 직위법을 탁 통달했다고 본 게 한 3개월 되니까 통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난 다 해봤어. 네, 다 해봤어.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직위법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데 이전에 썼던 시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시들이 많았고 문학의 기본인 비유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 비로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가 이제 완전 직위법으로만 시를 쓰기도 하고 훈련을 하죠. 근데 또 이제 기말고사 가져가 이제 다음 뭐 했겠습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문율법으로 시를 써요. 단순합니다 그냥. 네. 제가 지금 대학생들과 그렇게 해요. 직위법 7개가 들어간 시 한 편을 써갖고 시요. 그럼요 그냥. 합평 때 냈던 작품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시오 그냥. 저는 그래요. 지금 저기서 기말고사 건데 이제 기말고사 과제는 문율법.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율법으로 하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나는 문율은 뭔 못이야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걸 시를 쓰려고 하니까는 머리가 그냥 하얘져.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했겠습니까? 문율법 훈련. 네, 저는 재능이 되게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의 재능이 있다면은 몰입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시를 쓰면서 정동영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정동영 뭐 저 사람은 뭐 한 편 쓰는데 뭐 하룻밤 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잘 쓸 때 잘 써줍니다. 한 패턴이 딱 잡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10편도 쓸 때는 좀 그래요. 그런데 발표는 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할 말이 못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도 시 한 편 쓸 때는 제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 한 권 지금 북천에서 온 사람 지금 냈잖아요. 저 뒤로 저는 이제 3개월간 연구를 했어요. 혼자 연구해요. 매일. 왜 그래? 집사람이 뭐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법 바꾸려고. 훈련을 합니다. 어법을 바꿔서 이제 다음 시집 어법이 달라요, 제가. 어쩌가 다르게 하는 패턴을 만들고 연구하고 일종의 저는 시인을 화학 실험자에 비유하는데 저는 약간 실험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풀잎을 노래하고 꽃을 노래하면서 사회에다가 혁명의 단어를 한번 툭 넣어보세요. 어떤가? 이 단어가 막 팍팍 튀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시를 갖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지니고 있는 이 화학 성분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화학 결합이 되면은 이 언어가 화학 작용으로서 폭발력이 생깁니다.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잘못 결합시키잖아요. 그야말로 폐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실험을 해야 돼요, 언어를. 그리고 이제 시를 쓸 때 뭘 쓸까요? 그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냥 이거 쓰면 돼요. 보이는 거다. 시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잘 안 써지죠.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제 제자라고 온 사람 중에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뭐냐면 어디서 배우고 온 사람. 저는 첫 강의 시간에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처음 오신 분 하면 이제 서너 명 분들은 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면 올해 강의 끝났을 때 당신들이 가장 잘 쓸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서 많이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요. 자기들은 믿기지 않죠. 시집 한 서너 번 씻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처음에는 막 안 믿어요. 두고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 제 말을 믿고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3개월을 꾸준히 해온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 크게 먹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제 1년 강의가 딱 끝나잖아요. 네. 그 다음은 거의 뭐 신규가 됩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자기들이 또 제가 첫 강의 시간에 했던 말이 그대로 되거든요. 뭐 제가 뭐 강의 하다가 그럴 겁니다도 아니에요. 저는 첫 강의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은 정롱이 교수 이 말까지 써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그래요. 왜? 저를 만났잖아요. 네. 저한테 저를 만나서 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행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큰 행운을 가졌으니까 그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 이게 제가 뭐 항상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한 몇 년 있으면 아예 이런 강의를 안 할 것인데 그 중에 또 제가 강의를 여기 와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건데 이렇게 행운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시를 오랫동안 쓰면서 지금도 아까 제가 북촌에서 온 사람이랑 시집을 내고 3개월 동안 제가 악실험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시집을 다 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 빼고 1권부터 5권을 다 보셨어요? 한 권을 다 보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 보신 분이 드물 거예요. 5권 냈는데 제 시가 달라요. 네, 첫 시집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하고 두 번째 시집 상처가 나를 살린다가 아주 다릅니다. 엄청나게 신화적인 상상력으로 두 번째 시집은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화공주 연작이라고 있습니다. 10편의 시가 저는 그때 이미 미래파였습니다. 미래파 나중에 한번 혹시 인터넷 처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들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 봐도 새로워집니다. 그 실험은 제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평단의 평가는 월평이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막상 시가 10편이 섞여서 시집이 나오니까 누구도 안 건드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말하기 성가신, 좀 독특한 시. 네, 그런 것을 두 번 시집을 실험적으로 넣었었고요. 여성주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당해온 것을 진화공주라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썼어요. 재밌습니다. 시가 지금 읽어봐도 재밌고요. 굉장히 막 끓습니다. 피가 그런 시들을 썼고 세 번째 이제 물속의 불도 많이 본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것은 이제 5.18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5.18에 대해서 그 시가 1300행이거든요. 네, 1300행인데 저는 그걸 이틀 만에 썼습니다. 일부러 기록이 났어요. 잘났다고 기록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잘났다 기록한 게 아니라 제가 써놓고도 이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틀 만에 쓰고 장시 1300행을 쓰고 그대로 발표했어요. 근데 그게 사연이 좀 있어요. 그걸 써놓고 제가 써놓고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200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시학하고 사연이 있는데 그 당시 정유 선생님들을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떤 시를 썼는데 좀 재밌는 한번 봐보시랍니까 그랬어요. 보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현대시학에서 이제 정유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2001년도에. 제가 2001년도에 삶이 꺾임이 난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업도 망했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2001년도에 현대시학에서 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시가 너무 좋다. 이것을 연재를 하자. 8편으로 덩어리가 써지거든요. 이렇게.
제목은 물속에 불입니다. 아주 친화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폭력성과 이렇게 약간 남성 여성을 쪼개가지고 폭력성, 물의 성질과 불의 성질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재밌는 시입니다. 뭐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랬는데 이제 8번 정도 쪼개가 8회 연재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시인이 8회 연재를 하면은 굉장히 알려주기 좋잖아요.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10일 뒤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러지 말고 전작을 실착을 해요. 전작. 그러니까 그 시 전체를 10년대 시작에 한꺼번에 발표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은 어렵고 12월 정도 돼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서 12월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오케이 하고 다 끝났어요. 12월 돼서 이제 편집이 이제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종이 바짝바짝한 사진 인쇄지 같은 거다가 먼저 한번 뽑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로 넣으면 이 책이 나와요. 페이지까지 다 나와. 제 시가 그 당시에 그 책을 한 50페이지 정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신도시가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내용을 이제 인쇄 내용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전창아 씨가 있을 때 전화 왔어요. 아무래도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갑자기 노래. 그래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네, 근데 그냥 여기서 뭐 말할 건 아닌데 그러니 이게 동양의 음양 오행이 깔려 있고 그런데 이제 참여적인 시예요. 뒤에 이제 두 개의 부가 5.18에 대해서 점령군의 입장하고 이렇게 강주 시민군의 입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변한 시가 나와요. 한 8편씩이 한 덩어리를 묶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리얼리티가. 점령군 장군이 치도를 팍 치면서 구멍을 팍 내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부터 해서 이제 점쟁이가 장군을 향해서 이제 피냄새가 진동하거나 나가라 이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군 그러면 다 알잖아 누군지. 네, 그래야 그것이 전작으로 나올 뻔 하다가 네, 접혀요. 그에 또 제가 자료를 내는 사건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김영사라는 데서 저한테 그때 이제 철기를 제가 그렇게 걸었었거든요. 러시아 여행 제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죠. 러시아 한번 다녀오세요. 책을 얘기하고 여행 그걸로 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제 경비로 주고, 김영사 잘 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 낼 때 다 그 비용도 자기는 다 해주고 인쇄해주고 하면 좋고. 근데 조건이 그대로 사진 작가를 바꿔달라고. 근데 저하고 철기를 걸었던 사진 작가가 있어요. 참 양심적인 것이 안 좋을 때는 있는데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자네가 나를 빼고 하면서 건너가 그래. 아이고. 의리상.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냅둬보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저는 알았어요 형. 우리 지키려고 딱 말하는데 사실은 그 형이 저를 빼고 자기가 가버려요. 사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여기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몇 가지를 겪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시 쓰는 것도 힘들고 제가 카페를 했었는데 카페를 제가 투자한 돈이 한 4천 정도 투자했어요. 권리금 운영해서. 그런데 그 카페를 운영을 3년을 했는데 돈 하나 못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빚을 내는 제가 강주에 올 때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한 개 카페였어요. 멍청하니. 강주에 갈 때 이제 서울에 살다가 20대 마지막을 강주로 내려가거든요. 제가
5.18 공부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방언을 좀 알아보자.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아버지 가까이 가자. 이 시대 때 저는 자신만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 툭 내려가가지고 광주에서 사업을 완전히 망해버려요. 빚만 한 5천 정도 생겼는데 5천 갚기 힘들대요. 그걸로 한 10년 고생했어요. 사람들은 몰라. 제가 애 힘만 있는데.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여하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제 사례로 아는데 저는 그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강주에서 이제 10년 살면서 완전 실패를 해버립니다. 틀고 이제 빚만 한 5천 나눠가지고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로 가서 4년 살다 물을 건너가러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네, 저도 어디 베트남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지금은 그래야 될 때다. 화기가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느끼냐면요. 종이를 딱 해보면 이렇게 화기가 오면 딱 타져요. 이게. 정말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여기서 탈모가 오고요.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오래 알았어요.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원형 탈모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연기가 납니다. 실제로.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나요. 머리에서 열이 난다는 게 진짜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폭발하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물 가까이 가야 되겠다.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가게 된 것도 이제 여러 사연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제주도에서 한 4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으면 거의 마지막에 기가스럽다는 시집을 내고요. 다시 이제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2-3시간 정도 하는데 시간을 근데 너무 많이 안 주셔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 다 됐는데. 세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는 비유법이잖아요. 직유법을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 원유법이잖아요. 메타포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데 빗대 쓰세요 그냥. 예, 쉽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문장은 직유법을 하는데 진짜 내가 이 정도만큼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직유법 연습을 하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직유법으로 바꾸세요. 바꿀 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권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장미꽃을 비유할 때 장미꽃하고 비슷한 어떤 꽃으로 비유하면 안 되고 식물을 식물에 비유하지 마시고 동물을 동물에 비유하지 마시고 사람을 사람에 비유하지 마시고 광물을 광물에 비유하지 마세요. 식물은 반드시 뭘로 돼야 되겠어요? 다른 것에 비유해야 되겠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광물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세계관이 무인 떠집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념이 있죠. 관념. 시간, 기억,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관념을 사무로 하세요. 사무라. 이정도 선생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정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라고 표현하세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세요. 그러지 않은 시는 현대시에서는 이제 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 현대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시는 이미지입니다. 운율도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 운율을 그러면 사박자 이렇게 딱 사음부터 올리잖아요. 그 운율이 아닌 건 아닌데 정형률을 현대시는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 네, 두 번째 정형률이 개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버려버려요. 그 다음 그러면 뭐가 나오냐? 시가 운율인데 그 운율은 흔히 우리가 배우죠. 자유시는 내재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재율은 탁선적 운율이라고 해서 혹시 칸딘스키의 점선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곡선들이 이렇게 착착착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도를 한번 봐도 파도가 밀려올 때 뭐 4분의 3박처럼 밀려오던가요? 아니죠. 예측할 수 없게 오죠. 그러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칸딘스키 말에 따르면 수많은 힘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리듬이 탁선적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소리, 새소리 다 들어보면 그
애들이 악보 보고 노래 안 해요. 자, 악보에 없는 노래잖아요. 근데 노래잖아요.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시가. 그것이 왜 그래서 정형률을 버리고 거리 갑니다. 왜? 그게 신의 언어에 더 가까우니까. 신의 언어라 하면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언어입니다. 그 완전한 언어에 가장 가까운 게 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모든 관념을 사무로 하세요. 지금 이제 하나는 비유해라, 사무로 해라. 누가 얘기했죠? 세 번째 솔직해야 됩니다. 저를 오늘 보고 반했으면 반했다고 쓰시면 돼요. 절대 숨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사무로 하라 했잖아요. 이해됐죠? 100% 사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름저름 만났는데 내 가슴 속이 막 뭔가 풍선이 하나 들어가 폭발할 것처럼 커졌어. 아, 그 마음 있는지 알아야.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아셨죠? 사무라 해서 표현하고 또 세 번째는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죠. 네 번째, 이제 뭐 솔직하라고 연관되는데 항상 시는 말입니다. 말 안 먹게 하세요. 시가 엉뚱한 은유놀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정록처럼 씁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끝입니다. 시 못 쓴 사람들이 저 아까도 고등학교 때 썼던 것처럼 무궁화 얘기하고 6.25 얘기하고 애국가 얘기합니다. 그 시 아닙니다. 시는 아주 사소하게 팽나무 이파리가 떨어져 있는 모양, 그걸 쓰는 게 시입니다. 그 이파리가 어떻게, 낙엽이 어떻게 떨어져 있다, 그걸 쓰셔야 돼요. 우주가 어떻고 하는 순간 여러분 시를 망칩니다. 아셨죠? 그 정도로 얘기하고 강의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풍선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잠깐 쉬시고 공연 듣고 다음에 3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